이야기, 잊혀진 골목길은 도시의 심장에 고름이 나는 상처와 같았다. 햇빛은 감히 그 벽을 스치려 하지 않았고 비는 시선의 기는커녕 과거의 악몽 조각들을 휩쓸어가는 듯했다. 그곳은 쥐들의 영역이자 춤추는 그림자들의 영역, 그리고 밤에 사라지는 속삭임들의 영역이었다. 그리고 물론 절망과 불운에 휩싸인 불황자 마르코스의 집이었다. 마르코스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빈 깡통을 팔고 동전을 구걸하며 살아갔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회색빛, 끝없는 굶주림과 추위의 반복이었다. 어느 날 밤, 쓰레기통 사이에서 가치 있는 것을 찾던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낡고 투박하게 만들어진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나무 상자였다. 그 상자는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듯했다. 어둡고 깊은 색조의 나무는 마르코스의 뼈 속에서 울리는 이상한 진동을 내뿜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집어들었고 차가운 전류가 팔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상자는 크기에 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그는 상자를 임시 거처, 즉 더러운 방수포로 보호된 두 건물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으로 가져갔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는 그 물체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보이는 자물쇠나 경첩은 없었다. 상자는 마치 하나의 조각으로 조각된 듯 불안한 에너지로 가득 찬 단단한 나무 덩어리였다. 그때 그는 들었다. 나무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거칠고 지친 목소리가. 열어봐. 봐야 해. 마르코스는 몸서리쳤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상상, 굶주림과 누적된 피로의 산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끈질기게 속삭이며 그의 정신 속으로 스며들었다. 열어봐. 잃을 것은 없어. 호기심, 어쩌면 절망이 두려움을 이겼다. 그는 날카로운 돌을 찾아 상자 표면을 긁기 시작했고 상자를 열 수 있는 틈이나 갈라진 틈을 찾았다. 나무는 뼈처럼 단단하게 저항했다. 상자와 씨름하는 동안 마르코스는 골목길 벽에서 이상한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부자연스러운 속도로 움직이는 그림자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길게 늘어지고 비틀어지는 그림자들. 그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그 현상을 무시했다. 마침내 몇 분간의 노력 끝에 그는 상자 뚜껑에 작은 틈을 낼 수 있었다. 썩은 고기와 젖은 흙 냄새가 나는 역겨운 악취가 그 틈새에서 흘러나왔다. 마르코스는 숨을 참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틈새로 눈을 가늘게 떴다. 그가 본 것은 공포에 질리게 했다. 그것은 선명한 이미지가 아니라 마치 깨진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왜곡되고 조각난 시야였다. 그는 꿈틀거리는 촉수,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눈꺼풀 없는 눈, 칼날처럼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입을 보았다. 그는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그를 끌어당기는 어둠과 공포의 심연을 보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상자를 땅에 떨어뜨렸다. 틈새는 쾅 닫혔고 거친 목소리는 사라졌다. 그러나 골목길의 그림자는 격렬한 분노로 춤추며 더욱 강렬해졌다. 그때 그는 그것을 보았다. 골목길 벽을 따라 기어다니는 그림자와 악몽으로 만들어진 형체를 알 수 없는 생명체. 그것은 가늘고 긴 팔다리를 가지고 있었고 끝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달려 있었다. 그것의 머리는 어둠에 얼룩이었고 굶주린 눈처럼 보이는 밝은 점들이 흩뿌려져 있었다. 그 생명체는 상자 안에서 흘러나오는 몽환적인 목소리에 이끌려 상자 쪽으로 나아갔다. 힘, 지식, 만족에 대한 약속을 속삭이는 목소리. 그것을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목소리. 마르코스는 그 생명체가 발톱으로 나무를 찢어 종이처럼 상자를 찢는 모습을 굳은 듯이 지켜보았다. 충분히 큰 구멍을 낸 후 그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썩은 고기 냄새가 더욱 강렬해져 골목길을 뒤덮었다. 그림자는 진정되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갔다. 침묵이 돌아왔다. 마르코스를 묘비처럼 짓누르는 무겁고 억압적인 침묵.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전에 거친 목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몽환적인 목소리가 그의 정신 속에서 속삭이며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약속했다. 그들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상자를 만지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촉구했다. 마르코스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그를 상자 쪽으로 밀어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것이 위험하고 광기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호기심, 어쩌면 절망이 다시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상자에 다가가 떨리는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이 갈라진 나무를 스쳤다. 그때 그는 상자 안에서 뭔가를 보았다. 그것은 생명체도 촉수도 눈꺼풀 없는 눈도 아니었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보았다. 고통과 절망의 고리에 갇힌 왜곡되고 기괴한 자신의 모습. 그는 자신의 영혼, 텅 비고 부패하여 어둠에 휩싸인 자신의 영혼을 보았다. 그는 헐떡이며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다가 비틀거리며 땅에 쓰러졌다. 환상은 사라졌지만 공포는 그의 정신에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때 진실을 깨달았다. 상자는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반영하는 거울이었다. 그 생명체는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마르코스 자신의 절망의 표현이었다. 몽환적인 목소리는 약속이 아니라 자기 파괴에 대한 초대였다. 마르코스는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상자에서 멀어졌다. 그는 달리고 달릴 수 있는 한 빨리 달려서 잊혀진 골목길에서 멀어지고 자신의 악몽에서 멀어졌다. 그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상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 다른 어두운 골목길에서 또 다른 절망의 밤에 똑같은 유혹적인 약속과 똑같은 끔찍한 진실을 가진 또 다른 불황자를 기다리면서 심연의 메아리는 항상 나무 속에서 길을 찾기 때문이다.